세상에, 이게 정말 베이징의 심장이란 말인가? 샤오원은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풍경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여름날 오후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투란먼 광장의 거대함은 그 열기마저 삼켜버릴 듯했다. 남쪽으로는 마오 주석 기념당이 장엄하게 버티고 섰고 북쪽으로는 붉은 담벼락과 황금빛 기와의 자금성 정문 쿠난먼이 위용을 자랑했다. 광장 중앙에는 인민영웅 기념비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그 주변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형형색색의 양산과 모자, 연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여러 나라의 언어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스물 후반의 샤오원은 목에 값비싼 DSLR 카메라를 걸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시선은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방금 찍은 사진 몇 장을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리며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베이징 랜드마크 정복. 역시 대륙의 스케일은 다르다. 같은 흔한 감상평과 함께였다. 그의 옷차림은 트렌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세상 모든 것이 시시하다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이 스며 있었다. 이번 베이징 여행은 그에게 답답한 일상에서의 탈출이자 SNS에서 주목받을 만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샤오원, 저기 좀 봐. 진짜 멋있다. 함께 여행 온 친구 메이링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케란먼 성루 아래 부동자세로 서 있는 한 명의 인민해방군 의장대 병사가 있었다. 짙은 녹색의 각 잡힌 제복, 가슴에는 반짝이는 훈장,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챈 넓은 모자. 병사는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규율처럼 보였다. 샤오원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다. 평범한 기념사진으로는 좋아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뭔가 더 특별하고 더 아슬아슬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사진이 필요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의장대 병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저 딱딱한 표정 뒤에는 어떤 얼굴이 숨어 있을까? 저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으려면 얼마나 지루할까? 어쩌면 살짝 건드리면 재미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샤오원의 머릿속에서 장난스러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다. 메이링, 나 저 사람이랑 엄청 웃긴 사진 찍어서 올릴 거야. 튜란먼 근위병 놀리기 챌린지 어때? 뭐, 너 미쳤어? 저 사람들 엄청 무섭다던데.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 메이링이 질색하며 말렸지만 샤오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걱정은 그의 도전의식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웨이보 팔로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좋아요가 폭발하고 댓글이 넘쳐나는 짜릿한 순간을. 한편 그들 뒤편에선 머리가 희끗희끗한 왕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의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인민영웅 기념비 앞에서 잠시 묵념을 바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 범절도 모르고 저분들이 얼마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왕 할아버지의 작은 혼잣말은 광장의 소음에 묻혀 사라졌다. 샤오원은 슬그머니 의장대 병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소심했다. 그는 병사 옆에 어정쩡하게 서서 V자를 그리며 셀카를 찍었다. 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마치 샤오원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했다. 에이, 재미없네. 샤오원은 입맛을 다셨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그가 아니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다. 여러분, 지금부터 베이징 티난먼 광장에서 펼쳐지는 스릴 만점 도전. 과연 이 철벽 근위병의 표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화면 속 시청자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며 샤오원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병사에게 더 가까이 다갔다. 이번에는 병사의 얼굴 바로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눈을 뒤집고 혀를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병사는 여전히 돌부처 같았다. 샤오원은 점점 오기가 발동했다. 이까짓 거 하나 못 웃겨서야. 그는 슬쩍 병사의 총에 손을 대보려는 시입을 했다. 아주 살짝 스치듯이. 그 순간 병사의 발이 바닥을 강하게 쿵 하고 내리찍었다. 짧지만 단호한 소리가 샤오원의 고막을 때렸다. 동시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퇴호,
물러서. 주변의 관광객 몇몇이 깜짝 놀라 그들을 쳐다봤다. 메이링은 샤오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야, 샤오원 그만해. 진짜 화난 것 같아. 하지만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오, 드디어 반응 왔다. 더 해봐, 더. 저 근위병 항복시키면 내가 별풍선 쏜다. 시청자들의 부추김에 샤오원은 근위병의 경고를 일종의 쇼맨십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래, 이것도 다 계산된 퍼포먼스겠지. 관광객들 즐겁게 해주려는.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했다. 왕 할아버지가 보다 못해 샤오원에게 다가와 점잖게 타일렀다. 젊은이, 그만하게. 저분들은 국가의 상징일세. 장난의 대상이 아니야. 예의를 지키게. 샤오원은 귀찮다는 듯 왕 할아버지를 흘깃 쳐다보고는 다시 병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더 자극적인 장면, 더 많은 좋아요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제 거의 병사의 몸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도발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병사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려 함께 셀카를 찍는 것이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 사진은 분명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킬 터였다. 샤오원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을 뻗어 병사의 어깨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고 메이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왕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샤오원의 손가락 끝이 병사의 딱딱한 견장에 거의 닿으려는 찰나였다. 짠주! 멈춰!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방금 전까지 미동도 않던 병사가 문자 그대로 폭발하듯 움직였다. 그의 동작은 눈으로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신속하고 절도 있었다. 병사는 한 손으로 샤오원의 손목을 낚아채듯 틀어쥐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다. 샤오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맥없이 뒤로 나동그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처참하게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났다. 라이브 방송은 검은 화면과 함께 갑자기 중단되었다. 광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사람들의 놀란 탄성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메이링은 비명을 지르며 샤오원에게 달려갔고 왕 할아버지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하며 혀를 찼다. 넘어진 샤오원은 고통과 당혹감 그리고 밀려오는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는 싸늘하고 위압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의장대 병사가 서 있었다. 병사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냉철함만이 느껴졌다. 그는 샤오원이 더 이상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곧이어 주변을 순찰하던 다른 공안 2명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샤오원을 일으켜 세웠다. 샤오원은 억울하다는 듯 횡설수설 변명하려 했지만 공안들의 단호한 표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생,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문란 및 의장대 임무 방해 혐의로 조사해야겠습니다. 한 명의 공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샤오원의 좋아요 폭탄 계획은 산산조각난 스마트폰 액정처럼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는 망가진 카메라와 스마트폰, 그리고 잔뜩 구겨진 자존심만을 손에 쥔 채 공안들에게 이끌려 광장 한쪽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향했다. 메이링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고 왕 할아버지는 멀어져가는 샤오원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젊은이에게 따끔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네만 저런다고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건 아닐 텐데. 소동이 마무리되자 의장대 병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원래의 부동자세로 돌아가 브람먼 성루를 지켰다. 그의 붉은 옷깃은 미세한 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방금 전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의 임무 수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 듯했다. 광장의 관광객들은 잠시 술렁였지만 이내 각자의 구경거리로 시선을 돌렸다. 몇몇 사람들은 멀찍이 서 의장대 병사를 배경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들은 방금 전의 소동을 이야기하며 혀를 차기도 했다. 샤오원의 챌린지는 그에게 치욕스러운 기억과 망가진 전자기기,
그리고 어쩌면 벌금이라는 결과만을 남겼다. 임시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샤오원은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왔다. 다행히 심각한 처벌은 면했지만 공안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함께 훈방 조치되었다. 그의 여권에는 불미스러운 기록이 남을 뻔했다. 메이링은 그를 위로했지만 샤오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망가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억울함을 곱씹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이 황당한 경험조차 또 다른 자극적인 SNS 게시물로 각색할 궁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의장대에게 참교육당한 썰 ABI 같은 제목으로 말이다. 그들이 떠나간 튀란